KBS 뉴스특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연평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승철 기자와 함께 현재 KBS가 입수한 화면을 중심으로 현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철 기자. 네. 작년에 연평도를 다녀오셨다고요. 그때 그 NLL 북방 한계선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텐데 이번에 그 무차별 포격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민가 지역 그리고 군부대 지역도 제가 쭉 걸어서 한번 둘러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을지 입수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수된 화면이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이 폐허가 된 민가를 둘러보는 모습. 네, 직접 포격을 입은 곳도 있고 포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인데 이곳은 직접 포격을 입은 곳입니다. 21곳 가운데 13곳의 주택이 직접 포격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격을 당하고 또 불에도 타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저기는 직접 포격을 당한 모양이죠? 네, 부둣가에 있는 콘크리트 벽으로 여겨지는데 직접 포격을 당해서 콘크리트 벽이 심하게 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콘크리트 벽에 포탄이 지금 터진 장면. 직접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분들은 연평도 주민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인천시 관계자들이 어젯밤 배를 타고 병원선을 타고 들어갔는데 그 시 관계자들이 지금 촬영을 해서 공개된 영상들입니다. 네, 여기 소주병이 불탄 걸 보면은 여기는 어디 슈퍼나 뭐 가게 그런 데 같은 거죠? 그 13곳 중에 직접 대성상해라는 곳이 피격을 당했는데 그곳으로 보이고요. 주로 부둣가 주변 그런 쪽으로 해서 상점들이 밀집된 네, 아직도 지역입니다. 불씨가 남아서 잔불이 지금 꺼지지 않은 상태군요. 그나마 어제 소방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불은 많이 잡혔지만은 아직도 그 피해 현장 그대로 처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작년에 갔을 때도 이 거리 모습은 그대로였던 거죠? 네, 아주 평화로운 어촌의 모습 그대로인데 현재 지금 보시는 대로 정말 전쟁터를 그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현재 보는 모습은 피격을 당해서 그 충격파로 인해서 유리창들이 깨진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대부분 이제 방공호로 대피한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제 오후에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20여 곳의 방공호로 주민들 모두 대피를 했었고 오늘 낮이 되면서 그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천시, 인천항으로 지금 피난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승철 기자, 지금 여기는 산불이 난 현장 같아요? 예, 지금 그 연평도가 앞쪽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두 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 주변 쪽에 지금 포격을 받아서 산불이 아직 잡히지 않고 네, 지금 산불이 계속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소방 인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주로 큰 산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지금 산불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지가 이제 지역구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연평도 쪽이 그 바람이 심하다 그러던데 이게 산불을 잡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서 산불이 네. 크게 빨리 잡히지 않을 경우에 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 인천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소방차들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제 산불 진화에 좀 속도가 붙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 산불이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가 2차 네, 피해를 줄일 수 이승철 있는 것 기자,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 여기는 이제 그 연평도 주민들이 모여 사는 그 주택가 밀집 지역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앞쪽에 부둣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에 팥주소, 면사무소, 그다음에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서 포격을 받아서 불에 많이 탔고 그리고 지금 처참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선착장하고 거의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면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선착장에서 반경 한 4, 5km 내에 거의 모든 주택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격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민가 안쪽에서 계속 그 불에 타고 있는 그런 화면이 생생하게 잡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쯤 됩니까, 이승철 기자? 이것도 선착장에서 바로 한 200m쯤 올라가면 주택가 골목으로 바로 접어들게 되는데 선착장과 접해 있는 바닷가 쪽으로 여겨집니다. 어제 낮에는 다행히 그 집들에 사람이 많이 없고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어서 마침 부둣가로 사람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직접 포격을 당하면서 불에 타고 부서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잔불이 있는 상황, 그래서 잔불 진화 작업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폐허가 된 상황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인천시 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그나마 주택들은 지금 많이 진화가 됐고 네네. 어느 정도 수습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처참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장 공개를 이렇게 하는 저희로서도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생생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철 기자, 이런 상황이다 보면 이 복구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이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특히 그 연평도가 인천에서 120km나 떨어져 있고 배려도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밖에서 원조 물자, 구호 물자를 넣고 그걸 복구를 하는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뭐 방공호에 대피해 있기도 하지만 일부 주민들, 많은 주민들이 또 인천으로 다시 피난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구는 아직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긴장도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오전에 그 현재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는 조금씩 평온을 찾으면서 군 차량이라든가 소방 차량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심하게 손상이 된 상태에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민가와 함께 그 가게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선착장에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횟집이라든가 상회 뭐 이런 분들이 몰려있는데 서너 개가 같이 있는데 그쪽 지금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네, 지금 이 여긴 특산물을 특산물 파는 곳, 보이고요. 네네. 유리창이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고 여긴 또 어디입니까? 여기도 바로 선착장에서 좌측으로 가면 공사 현장 공사 현장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망이라든가 이런 곳에 쌓아놓은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을 여기 지고요. 이쪽은 좌측으로 해서 넘어가는 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산에 불이 나서 지금 그쪽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그럼 군부대는 이런 저 산 쪽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군부대는 지금 그 마을이 있는 쪽의 반대편 쪽, 북한 쪽과 접해 있는 쪽에 잡혀 네네. 있는데 그쪽의 피해상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취재진의 접근은 거의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공식적인 취재진이 들어간 상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연평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편에 의해서 공개되는 동영상만 일부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S가 인천시청에서 촬영한 화면을 입수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관계자들은 어젯밤에 현장에 들어갔습니까? 네, 어젯밤 9시 50분쯤, 10시쯤 가까이 돼서 배를 떠났고 한 5시간쯤 걸려서 2시쯤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에요? 예, 새벽 2시에 도착을 했고. 이 화면은 이제 오늘 오전에 촬영한 그렇습니다. 생생한 그 현장 폐허 화면이 지금 입수가 된 건데 지금 아직도 연기가 나고 일부에서는 또 잔불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지금 철제 셔터 같은 게 다 부서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군 포격이라는 것이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피해를 입은 곳은 물론 부서졌고 2차 네네. 피해, 그러니까 그 진동이라든가 폭격음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여기는 지붕이 무너졌군요. 화재에 의해서 그 2차 피해가 발생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연평도 주민들이 전체 한 2,000명은 못 되는 거죠? 예, 1,7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안에서 그 잔불이 계속 뻗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연평도 주민들이 대개는 이 꽃게잡이 그리고 어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네네. 다행히 부둣가 쪽에 선착장이 많이 나가 있어서 인명 피해는 별로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산 피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이 집 안에 있었다거나 가게 안에 있었으면 상당히 그 인명 피해가 무척 컸을 수가 있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 그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다행히 군부대에서 2명의 병사가 숨진 것 외에는 민간인 피해는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행이긴 한데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이승철 기자가 작년에 연평도에 들어갔을 때는 이거와는 전혀 상황이 달랐죠. 물론 이제 긴장이 높은 시국이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피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조기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조기박물관. 예, 조기박물관. 그러니까 연평도가 옛날에 조기로 유명했던 파시로 유명했던 곳인데 네네. 그 조기박물관이 바로 군부대 옆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하, 그런 것처럼 굉장히 평상시에는 관광객도 많고 어업도 한 아주 평화로운 곳인데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포격을 당함으로써 전쟁터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오늘 확보된 동영상인 것 같은데 비슷한 동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까와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요. 피격이 되고 폭격이 됐고 처참하게 타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불이 한 곳에 폭격을 받았지만 그 불들이 번지면서 옆에 있는 집들까지 상당수가 많이 불에 탄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6.25 때 그 폐허가 됐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6.25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폭격, 전쟁 피해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막막한 심정을 많이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복구도 복구지만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한번 이런 그 공포, 혼란을 겪고 나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연평도에 들어간 소방대원들이 잠불 네네.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언제 현지로 들어갔습니까? 어제 저녁에 비슷한 시각 9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역시 5시간 정도 걸려서 연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10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고 현재 잠불 작업 그리고 네. 아까 보셨던 그 산불에 대한 작업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제 그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이 소방대원들이 그야말로 저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군 측에서도 어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군도 방공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밝혔었는데 네네. 소방대원들이 1차로 먼저 투입이 돼서 현지에서 각종 구호,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 소방대원들 용감하기로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잠불 정리하면서 연기가 계속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잠불을 없애는 작업,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을철이고 이 잠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이 불씨가 그대로 숨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평도에 바람이 심하다니까 불씨가 남아있으면 계속 산불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 연평도에서 보면은 북한의 그 해안포 진지가 우리 TV 화면에도 보이던데 이승철 기자도 한번 목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군부대 그 연평도 정상 쪽에 조기박물관이라는 그 정상 쪽으로 가면 지척은 아니더라도 멀리 그 네. 희미하게나마 북한 쪽의 해안이 보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도 현재 모습 보시는 사진도 폭격에 의해서 부서진 모습들입니다. 네. 직접적인 폭격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이후 화재로 인해서 많이 네네. 무너진 모습들입니다. 거의 전쟁터의 폐허 마냥 부서진 가구가 부서진 모습 그리고 지붕이 불에 타고 지붕이 내려앉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근방도 우리 이승철 기자가 작년에 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을 했었고 그 바닷가에서는 어구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기억들이 네. 새롭게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네, 저 뒤에 보이는 저 안테나는 뭘 하는 건가요? 이 안테나는 그 위성 TV 수신이라든가 네네. 이런 돈을 위해서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안테나를 달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좀 전에 봤던 화면인 것 같은데, 그 가게 그 철제 셔터 문이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황,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일반 민가, 가옥인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거의 불에 타고, 그런 연이어서 상황. 폭격과 충격에 의해서 담들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고 그 후로 화재로 인해서 다시 그 주택이 붕괴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 화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 이 민가, 가옥들이 있는 데서 면사무소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그렇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걸 우리가 봤는데. 예, 면사무소도 가장 중심, 그리고 민가에서 약간 뒤쪽으로 산을 등지고 있는 쪽에 의해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의 폭격 장면을 직접 보셨듯이 얼마나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민가에 가해졌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동영상 화면이 흔들리는 걸 봐서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산불을 진화하는 작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소방대원들. 네, 그렇습니다. 한 10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고 바쁘게 소방차들 진화 현장, 화재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상당히 그 주요한 산불들은 많이 잡혔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소방대원들이 어젯밤 늦게 현지로 출발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한 것을 KBS가 입수해서 처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 지금도 연평도에 남아있는 분들, 방공호에 대피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공호가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 낡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방공호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긴급 대피 시설이기 때문에 무슨 온열기구라든가 어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폭격이란 이런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방공호가 가장 안전한 장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주민들 그곳에서 뜬 눈으로 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젯밤을 보냈고 네. 일부 주민들은 오늘 인천항으로 해경을 통해서 피난을 했습니다. 네, 이승철 기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 속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